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8일 삼성전자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목표가 얼마 잡고 있으신가요?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인가요? 삼성전자의 악재는 무엇일까요? 여러가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가장 큰 이슈, 목표가, 삼성전자의 목표가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코드번호 00535930. 자, 삼성전자, 삼성전잔 잔인가요? 네, 삼성전자 목표가, 그 다음에 최대 악재. 그러니까 안 가니까 악재가 있겠죠. 예. 목표 주가와 최대 악재, 최대 호재. 자, 이렇게 무엇이 왜 지금 주식이 가격이 안 가는지. 예, 삼성전자. 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네. 좀 가까이 갈까요? 너무 먼데. 좀 가까워지네. 지난번에 이제 자료를 좀 분석을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좀 N자형 파동을 지금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조금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가다가 돌파를 해 나갈 줄 알았는데 아직도 지금 조정 중입니다. 아직도 기간 조정 행보네요. 그런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제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아무래도 무엇인지 그걸 한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뭐가 있을지. 제 생각이 무조건 맞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것보다 함께 찾아가 보는 거죠. 우선 첫 번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최대 호재는, 그 다음에 목표 주가는, 최대 악재는 이런 것들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대 호재는 뭘까요? 반도체 품귀 현상이죠. 반도체 품귀 현상. 지금 전세계 전기차 시장의 어떤 급부상,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글로벌 시장의 어떤 반도체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자동차도 지금 부품이 없어서, 반도체 부품이 없어서 못 팔 정도니 어마어마한 반도체 수요가 지금 생긴 상태다라고 계속 언론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호재가 있는데 이제 최대 악재로 가고 있습니다. 최대 악재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발목을 잡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말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지? 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또 이러 보시면 그동안 어떻게 됐다? 조정을 보였습니다.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이상하죠? 이렇게 난리도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금요일날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좀 삼성전자도 숨통이 트이겠구나, 월요일날 좀 숨통이 트이겠구나 해서 이제 지금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악재는 그동안의 악재였죠. 지금 부각되는 악재는 아니고, 그동안의 악재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조금 조정을 받았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TSMC 해차트, 타이완 세미컨덕터 세미컨덕터 TSMC 컴퍼니 코퍼레이션 매니팩트 코퍼레이션, 매니팩처링 코퍼레이션이네요. 리미티드, 유한회사요. 유한회사네죠. 유한회사. 한 개가 스폰서드 ARD. 요거는 ARD,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니팩처링 코퍼레이션의 컴퍼니 코퍼레이션 둘 중에 하나겠죠. 네, 그래서 이 주식조차도 좀 떨어졌다. 이 종목도 좀 하락했다.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빠진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무슨 얘기를 자꾸 드리냐면,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국내 바이오 기업도 마찬가지고, 국내 정유주도 마찬가지고, 국내 은행주도 마찬가지고,
계속 저는 이제 그 해외 주식에 빗대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그동안 반등을 계속 주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 금융주에 대한 얘기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항공주 얘기 드린 것도 지금 델타 에어라인이 계속 반등을 줘왔기 때문에 항공주도 움직임을 줄 것이고, 이제 컨택트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임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현재 현상을 이제 계속 얘기 드렸고, 반대로 지금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기업이 좀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관련주들도 좀 그 인터페이스 인터넷 그 플랫폼 관련주들은 조금 횡보할 수 있겠구나, 신고가를. 대신에 그렇다고 주가가 뭐 폭락하지는 않네,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좀 기간 조정을 보이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이렇게 TSMC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니팩처링 코퍼레이션이 한 20% 정도 조정을 받고,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라오는 것과 같은 궤로 5%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날 아침에 삼성전자도 뭐 갭 상승을 하든 뭐 주가 출발이 뭐 어떻든 뭐 1, 2% 정도, 시작가 대비 1, 2% 정도는 좀 더 상승하지 않겠는가. 뭐 시작하자마자 뭐 5% 이렇게 급등 출발하면 먹을 게 없겠지만, 대신에 또 변동성 자체가 15%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대신에 그래도 제 생각엔 한 2, 3% 정도는 좀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안 될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돌아가서 글자가 딱 떨어지게 안 나오네요. 자, 그래서 목표 주가는 얼마냐? 지금 뭐 보니까 최근에 뭐 매일경제 기사 나오니까 보니까 13만원까지 간다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 13만원까지? 그렇지. 장기적으로 저는 뭐 삼성전자가 뭐 다시 뭐 10만원이 문제가 13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20만원, 30만원, 50만원, 또 100만원을 또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준다면, 저는 이제 삼성 SDI를 예전에 10년 전에 얘기했다면, 이제는 다시 삼성전자를 얘기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SDI가 이제 그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 이제 이슈가 나와서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삼성 SDI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10만원대보다 80만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80만원 받고 떨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오히려 이제 좀 이 종목을 자녀에게 물려주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죠. 작년에도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20만원 할 때 많은 분들 3월달에 많은 분들께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이제 각광을 받을 때였죠. 삼성전자만 물려주지 마시고 제발 포트폴리오를 형성해서 삼성 SDI도 같이 편입해서 물려주세요. 네, 구독자님, 뭐 제 방송을 보는 시청자님, 주식을 자녀에게 공부를 시켜주시고 싶으신 거 맞으시죠? 주식을 물려줘서 경제 교육을 시켜주시고 싶으신 거 맞으시죠? 그런데 자녀에게 자꾸 왜 몰빵 교육을 시켜드리냐고, 왜 자녀분한테 삼성전자 한 종목만 몰빵 시켜서 사주냐고. 어차피 경제 교육을 시켜주시고 주식 교육을 시켜줄 거면 종목을 나누어서 여러가지 종목,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전기 세 종목을 나눠서 사주시고, 국민은행도 하나 넣으시고, 그 다음에 뭐 KT 같은 SK텔레콤 같은 통신주도 하나 넣어보시고, 한 5종목 이렇게, 아니면 10종목 이렇게 나누어서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시라고 저는 그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 말은 자녀분도 그 분산 투자한 걸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종목은 예를 들어서 삼성 SDI를 100% 몰빵해줬다면 그 자녀에게 수익은 줄 수 있었지언정 분산 투자에 대한 개념을 정립시켜 줄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삼성전자, 삼성 SDI, 국민은행, 뭐 S-오일, 뭐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주식을 나눠주신 분들은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자 봐봐 애기야, 자 지금 우리가 아빠가 너에게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전기, S-오일, 국민은행, 그리고 뭐 KT 이렇게 종목을 6개 주식이라는 주식을 너에게
이제 증여를 해줬어. 한번 볼까? 우리 삼성전자, 우리 TV 만드는 회사지? 알지? 컴퓨터, 너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야. 삼성전기. 그러면 삼성전기는 뭐지? 너 알고 있어? 아빠 몰라요. 아, 삼성전기는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이런 반도체들을 만드는 회사란다. 전기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란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이 완제품을 만드는데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부품이 필요하겠지? 그러면 그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 삼성전기라는 회사가 있단다. 그럼 아빠 삼성 SDI는 뭐예요? 아, 봐봐. 오, 좋은 질문 했는데 그 삼성 SDI는 그 부품 중에서 배터리를 만드는 핵심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 앞으로 지금 이제 우리 전기차 만들지? 그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란다. 그럼 아빠 이제 앞으로는 우리 이제 전기차 시대가 되면 배터리 더 많이 팔리면 이제 삼성 SDI가 더 올라가겠네요. 그런데 지금 이미 많이 올랐잖니? 너가 봐봐. 수익률 볼까? 삼성전자는 50% 올랐네. 그 다음에 삼성전기는 100% 올랐네. 삼성 SDI는 500% 올랐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근데 봐봐, 아빠. 근데 국민은행은 30%밖에 안 올랐어요. 이거 왜 그러죠? 아, 국민은행은 우리가 은행이라는 기업이 성장하지 않고 계속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기업이란다. 막 KT는 뭐예요, 그러면? 너 지금 스마트폰 쓰고 있지? 그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이 통신업을 하는 뭐 회사란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얘는 아빠, 뭐, 거의 뭐 한 5%, 10% 다 올랐네요. 얘네도 주식 이제 투자 안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아니란다.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이 KT라는 회사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같이 한번 공부해볼까?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도 분산 투자하시고 자녀분도 그러면서 만약에 이러다가 이제 주시장에 패닉이 왔어요. 자, 패닉이 왔을 때 분산 투자를 했을 때 얻는 이런 너가 만약에 한 종목에 투자를 했다가 잘못되면 큰일 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분산 투자해서 어느 정도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단다. 뭐 장기 투자의 교육. 그 다음에 뭐 지금 최근에 이제 상장되는 기업들이 소속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대형주를 사면 이렇게 상장 폐지가 되지 않고 장기간 10년이고 20년이고 너가 성장해 나가는 것만큼 회사가 성장해 나간단다. 앞으로도 이런 우량주 위주로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해보렴. 이런 식으로 계속 교육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만 증여를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포트폴리오를 형성해서 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목표 주가가 뭐 지금 얼마인데 뭐 어떻게 된다. 뭐 앞으로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시겠죠. 결론적으로 약간 좀 그 얘기를 좀 했는데 우선 목표 주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약간 컨센서스 지금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목표 주가가 일반적으로 지금 한 평균가가 한 11만 정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가장 가까이 현대차 증권에서 직전 적정 주가가 11만원에서 지금 11만원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요. KTB는 95,000원, DB는 11만원, NH 11만원, KB 105,000원, SK 108,000원, 하나투자증권 108,000원, 신한금융이 12만원. 신한금융이 세게 불렀네요. 이것도 그다음에 유안타, 하나금융, 케이프, 신영증권, 한국 뭐 최근 한 2월 이후로는 다 10만원대에서 11만원, 신한금융이 12만원 최고네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뭐 11만원에서 12만원 내외로 증권사들은 잡고 있으나 실적으로 얘네들의 목표 주가는 뭐 그렇게 뭐 크게 뭐 맞지 않네요. 일단 리포트 대충 보겠습니다. 삼성 이제 6개월 목표 주가 11만원, 인텔의 USD 200을 투입하여 아리조나에 2개 공장을 신축하고 델리케이티드 파운더리 시장에 진출했다고 발표하면서 파운더리 투자를 확대하는 등 동사의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지금 주가를 조금 발목을 잡았다.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악재가 있습니다. 비메모리, 셔처지, 파운더리 가치 재평가 기대 3월 15일이니까 매출액 6.62조 원, 영업이익 8조 원, 마이너스 5.2%.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이 조금 컨센서스 대비 조금 빠지고 있네요. 그렇죠? 예. 당기순이익 6.8조. 당기순이익은 좀 시장 컨센서스 부합된다고 하네요. 네, 반도체 매출액 17조, 영업이익 3.5조. 메모리 부분 DRAM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 뭐, 빈메모리 부분 호황에 불구하고 여파로 생산이 된다. 비수기는 세트의 힘, 성수기는 반도체의 힘. 계속 좋다 얘기하고 있네요. 예, 갤럭시 S21 메모리 가격부터 EQ, 예. 삼성전자 전반적으로 뭐 다 좋은 얘기입니다. 예. 파운더리 영업이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이제 목표 주가, 예, 목표 주가는 한 11만원 플러스 마이너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목표 주가 얘기했고 최대 약재 이제 마지막으로 최대 약재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대 약재는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최대 약재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다들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최대 악재는 수급이죠. 수급. 지금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이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그 다음에 이 망할 연기금 제가 요걸 조금 안 하는 스타일인데 안 할 수가 없죠. 국민연금 진짜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지금 국민들이 뭘 하고 있는지 지금 도무지 정말 국민연금은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회의도 지금 또 연기했죠. 한 달 뒤로. 뭐 하자는 거죠. 지금 좀 이 시대적인 어떤 이 강세장에 지금 주식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주식이 안 될 때 오케이 너네들이 생각을 해서 회의를 해서 어떻게 했죠? 주식 비중을 줄였습니다. 그래 그러면 주식장이 좋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늘려야지. 근데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고점을 찍고 막 있는데 부동산 확대하고 그다음 채권 지금 채권에서 지금 수익이 나냐고요. 지금 국민연금 내 돈,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저 국민연금에 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내고 있잖아요. 그쵸? 내가 나중에 60대, 70대가 됐을 때, 나 정말 그 연금 받을 수 있는 거니? 나 지금 엄청 연금 많이 내고 있는데, 내가 낸 만큼 받을 수 있는 거냐, 이거죠. 수익률 관리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 주식시장 쪽에서 어떤 수익이 나고 있고, 채권 시장이라든지, 뭐 부동산 시장에서 수익이 안 나면 너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거죠. 저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린다? 너 그거 알겠는데 해외 주식 비중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막 올리는 거는 또 그건 또 어떻게 나중에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폭락하면 그때는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거죠. 적절하게 비중을 조절을 해야지 너네들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하고 싶을 땐 하고 지금은 또 안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계속 절대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제 말. 그래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 국내 대한민국 지금 경제가 굉장히 고도성장을 할 수 있는 지금 중요한 시점에 와서 주식시장이 좋아지려고 하는 이 국면에서 주식을 다 팔아버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악재는 우선 첫 번째는 수급이다. 연기금, 외국인. 이제 이 수급이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슬슬 돌아올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지난 악재가 될 것 같고 이제 앞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 다음에 다이온 세미컨덕터, 머니팩처링 코퍼레이션, 대만 반도체 회사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 삼성전자도 좀 올라갈 것 같다 라고 있고 지금까지의 악재는 이제 그랬다. 최대 악재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또 지금 앞으로의 악재는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다소 이 부분이 조금 이 부분을 해서 좀 주가의 상승폭이 어떻게 될지 조금 이제 개인들이 너무 많이 샀다. 그것도 악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너무 많이 산가? 너무 많이 샀어. 너무 많이 샀기 때문에 조금 주가가 폭등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많이 먹어 좀 참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소문난 자체 먹을 게 없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동안 삼성전자가 못 올라갔던 이유도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앞으로 좀 많이 좀 주가가 빨리 11만원대, 12만원대, 신한금융의 12만원대까지 올라가기를 기다리면서 화이팅 하자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만 몰빵해서 절대 자녀에게 물려주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형성해서 자녀분들에게 주식에 대한 교육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주식에 대한 어떤 얘기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뭐 지금 당장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근데 지금 10살짜리 아이가 있다면 10년 뒤에 아버지가 너에게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형성해서 물려줬단다. 자 한번 얘기해볼까? 아니면 또 아이가 그걸 보면서 스스로 자각을 하고 이렇게 됐구나. 그 결과치에 대해서 공부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